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지금 목요일 오후입니다. 한국은 금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그런데 미국은 목요일 오후지만 지금부터 이미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채무 상한선 협상 끝나지 않았는데 연방의회의 의사당 의원들은 상원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미 휴회이고 오늘 오후부터 이미 많은 그 하원 의원들이 의사당 밖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만일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당장 그 투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떠나기 전에 24시간 안에 준비를 하고 바로 돌아와야지 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찬반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조건절을 붙였지만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에서 연방 의원들은 전부 지역구로 집으로 떠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때 휴가를 갈 수 있는가 하는데 그만큼 당장 이 며칠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그 담당자들도 보고 있는 거죠. 공화당에서 이번 협상에 가장 반대를 하는 그룹은 적을 때는 35명, 많을 때는 45명까지 있는 프리덤 코커스라는 단체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의회에 의원들이 이제 미팅들이 있죠. 이 프리덤 코커스는 가장 보수적이기도 하고 가장 우파적이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 의원들인데 누가 만들었느냐면 바로 이 프리덤 코커스를 2015년 이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어제 대선에 출마합니다 라고 밝힌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그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도우스,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또 있죠. 짐 조르단,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 이 사람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착했고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덤 코커스에서 절대로 백악관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내일 주말 사이에 이게 이제 투표로 이어질 리가 없다 하고 하원 의원들도 전부 예정됐던 대로 이제 휴가 내지는 지역구 활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워싱턴을 한 사람 두 사람 지금 전부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아침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원에서 하지 못한다면 월권이긴 하지만 상원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뭔가를 일을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상당히 바라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뭔가 협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투표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투자가들은 걱정하고 있고 많은 경제계에서도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가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멕시코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에게 한 표도 주지 말아라 하고 이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 한 번 몇 시간씩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라틴계,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디센티스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후보가 이민자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고 혐오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표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이 플로리다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의 주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미국에서 라틴계가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도 요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시아계나 라틴계는 쿠바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죽어도 나는 공산당은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쪽에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이민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면서 공화당의 경제 정책, 특히 세금 정책, 부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그런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안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공화당이 아시안이나 히스패닉, 라틴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때 멕시코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너무 아주 그 혐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것도 순전히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디샌티스 주지사가 재선을 치를 때 히스패닉계 58% 반 이상이 디샌티스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보통은 히스패닉계라든가 흑인계라든가 이런 소수계들이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소수계의 권리조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표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만큼 요즘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달라지는 때에 멕시코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샌티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어제 아주 어려운 트위터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도 100만 명 채우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뭐 3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버퍼링이 무척 많았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조금 머쓱해지기도 했고요. 뭐 별로 좋지 않은 출발이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그거 끝나고 팍스와 바로 인터뷰를 할 때 그 팍스 텔레비전은 오랜만에 시청률이 30%가 올랐다고 하고 있죠. 주말 호스트를 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전 그 하원 의원이었던 트레이 가우디 의원과 한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도 뭐 불편한 질문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소프트볼만 아주 편안하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특별하게 이 인터뷰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도 디샌티스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코비드 19에 있어서 뉴욕의 앤드류 쿠모 전 그 주지사보다도 훨씬 디샌티스 후보면서 현 주지사가 대처를 잘 못했다. 플로리다주 주민이 사망자가 3위다. 그리고 뉴욕이 4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이제는 디샌티스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일 경우도 전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그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비하면 사망자는 플로리다주가 18번째고요. 그리고 뉴욕은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스캔들로 물러나고만 앤드류 쿠모는 코비드 때 스캔들이 있었죠. 코비드에 관련된 것은 양로병원에서 숨진 사람의 숫자를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은 있고요. 그리고 뉴욕과 플로리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게 항상 보수적인 주에서 진보적인 주가 저렇게 많이 숨졌어? 마스크 쓰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는 진앙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뉴욕 쪽에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간다던가 관광이나 재정 중심으로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는 이런 곳은, 그리고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죠. 그리고 그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확진자라든가 사망자가 많을 수 있는데, 그나마 도시는 대부분이 또 민주당이 주지사, 시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라고 하는 건 많았죠. 그래서 사망자들이 적은, 인구 대비해서는 적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하나 코비드에 관련해서 디샌티스 주지사, 본인의 이제 가장 큰 강한 경쟁자죠, 비난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는 다른 공화당주는 그 락다운이라고 한 그런 문을 닫지 않았는데 플로리다주만 닫았다 하고 비난을 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플로리다주가 다른 주보다 늦게 닫았어요. 락다운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것도 플로리다주가 또 일찍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하는 이것은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주가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많이 그랬어요. 캘리포니아주라 할지라도 미셸 스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연방 하원 의원은 아니었지만 슈퍼바이저 위원으로 있으면서 헌팅턴 비치 같은데 뭐 문을 닫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에 캘리포니아주는 확진자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꺼려하고 락다운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셸 스틸 그 슈퍼바이저 위원도 그 당시에 민주당인 게빈 뉴섬 주지사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플로리다주가 그렇게 주지사의 주도 아래 모든 것을 오픈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비난을 하는데 이런 말을 다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디센티스 후보도 이제는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비난하는 것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출발은 아주 나빴지만 그렇지만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만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고 일하는 첫날 저는 의사당 그 폭동 사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의사당 그때에 그곳에 가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including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쨌든 그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033명이 체포가 돼서 그 사건으로 485명이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형사법 위반 활동 등으로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트로폴리탄 경관, 워싱턴 DC 경관이었어요.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에. 그리고 이분이 다쳤죠. 다치고 나서 요즘은 커멘테이터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CNN에서 마이클 페노원이라는 분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디센티스 후보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다치고 모든 것을 다 봤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분노를 해야지만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국제적인 망신이다. 어떻게 국가의 민주주의 보로를 그렇게 쳐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 뒤에 더 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 책상에서 발을 여기다 딱 걸쳐 올려놓고 했었던 사람이 4년 반이었었죠. 형량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이 끝나고 극우 민병대 오트키퍼스를 만든 사람 스튜어트 로즈라는 사람에게 18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선동적인 음모, 남북전쟁 이후에 뭐 집행된 적도 없는 선동적인 음모라는 것이 음모를 꾸며서 국가의 재산을 타겟한다던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던가 국가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던가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키토키를 가지고 진두 지휘를 했죠. 전투 지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는 인준을 거부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의사당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여차할 경우 무기를 들 준비를 했고 무기를 또 사용도 일부 하기도 했고요. 해서 뭐라고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냐면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에 반대하는 것만이 죄다.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에 반대하는 것만이 죄인데 나는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박해를 받은 거다. 나와 그날 현장에 있었던 참가자 모두.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범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요. 당신은 정치범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이 법정에 있는 거다. 당신은 불의에 맞서거나 독재 정권에 싸운 사람이 아니다. 정치범은 그런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하면서 18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18년이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 가운데서 가장 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트럼프 말에 따랐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 18년 선고가 내려진 것은 비슷한 그런 일을 한 이 사람의 부하가 되겠죠. 부하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배심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른 오늘 그 선고 형량을 선고를 한 겁니다. 또 오스키폴스뿐만이 아니라 프라우드 보이즈의 멤버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까지 나왔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이 그 한국에서는 번역을 해서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학 졸업식 그 시즌이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미리 알린 게 아니랍니다. 졸업식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졸업식을 할 때 이제 아주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새로운 전의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지난해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도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지구상에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변치 않고 가장 흔하기도 한 사실은 시간에 대한 가치 내지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알고 맙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일도 아니고 우라늄도 아니고 리튬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졸업생들과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있는 어린 젊은 병사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병사들이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나 대학에 가려는 그런 꿈을 꾸던 젊은이였는데 비슷한 나이니까 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당연히 비슷한 희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 원천적으로 지금 환경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 전선에서의 젊은 이들 얼마 전에 제가 전선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그 젊은이들의 인생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 요소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에서부터 우리가 하루도 우크라이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빼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는 미국에도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손주들의 내일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 10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10분은 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뉴스 클립 나온 것만 들러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